안녕하세요. 새손비는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손비는 역사 클래스 중학교 3학년 역사 3단원 고려의 서문익과 변천 4차시 몽골의 간섭과 고려 개혁 오늘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2차시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파트 2 그리고 3차시 고려의 대외 관계를 같이 수업했었는데요. 내용이 짧았었기 때문에 한 동영상에 같이 넣었습니다. 자, 오늘 4차시 몽골의 간섭과 고려 개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을 배우면 고려 사람들이 몽골의 침입에 맞서 어떻게 항쟁했는지 설명할 수 있고 고려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몽골과의 접촉과 몽골의 침략 13세기 초 중국에서는 금이 쇠퇴하고 몽골이 세력을 확대하였다. 몽골이 금을 공격하자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인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침입하였습니다. 고려는 몽골군과 연합해 거란인이 있던 강동성을 함락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는 몽골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고려를 복속국으로 취급하여 많은 공물을 요구하여 고려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귀국하는 길이 살해되자 몽골은 국교를 끊고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 몽골의 침입에 맞서 귀주성을 비롯한 북방의 여러 성에서는 백성과 관군이 필사적으로 저항해 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이 함락되고 고려의 방어군이 패배하자 최씨 정권은 몽골과 광화를 맺었습니다. 몽골군은 북방의 점령지와 개경에 다루가치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강화천도와 장기간의 항전, 몽골의 간섭에 맞서 최씨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항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고려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몽골은 고려를 다시 침략하였지만 처인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몽골은 여러 차례 침략하였으나 고려의 관군과 백성이 합심해 항쟁하였습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특수행정구역의 주민과 노비도 단결하여 몽골에 저항하였습니다. 한편 고려 정부는 민심을 모으고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하여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였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에 맞서 개혁 정치를 펴다. 이 단원을 배우면 원 간섭기에 고려 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민왕이 추진한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 의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 고려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몽골은 철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두어 고려의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에서 함선과 물자, 병사를 제공받았으며 일본 원정이 끝난 뒤에도 정동행성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여 원황실의 사위가 되었고 왕자들은 원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려의 왕실 호칭과 관직 이름도 제후국 수준으로 격이 낮았습니다.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고쳤으며 국왕은 원황제에게 충성하는 의미 충자가 붙은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은 고려의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은 고려에서 금, 인삼, 사냥용 매 등 특산물을 거두어 갔으며 환관과 공녀 등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몽골실 복장과 음식, 용어 등 몽골풍이 유행하였고 원에는 고려의 복식과 음식 등 고려의 풍습 그것을 고려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고려양이 원에는 고려에 원의 몽골 풍습이 유행하면서 우리 영향이 들어왔는데요. 의복도 고려 남자들 몽골실 머리 변발을 하고 철릭을 입고 등등 이런 모시 이런 것들을 입고, 그리고 음식 몽골의 만두, 소주 등 그런 거 등등 원에서는 고려의 쌈음식인가 이렇게 유행했대요. 그리고 언어 몽골의 궁중용인 수라, 무수리, 숙빈 최씨 알죠? 최숙빈이라고 하기도 하죠. 최씨성을 가진 빈 앞에다가 숙자, 숙빈, 희빈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게임을 전해주고 전해졌다고 해요. 다음을 살펴볼게요. 네, 전쟁의 피해가 그리고 몽골과의 강화.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전쟁 후에는 당연한 일이죠.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백성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건데 현대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일어났던 전쟁은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간 백성의 생활도 참담했습니다. 또한 대구 부인사의 대장경 판목과 경주의 황룡사 구축 목탑 등 많은 문화유산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고,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이 광화를 제안했습니다.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하지만 최씨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항전을 주장합니다. 결국 무신들은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합니다. 당시 태자였던 원종은 쿠빌라이를 만나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자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내정 간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의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기고 일본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무신 정권은 다시 몽골에 저항하려 했으나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려 정부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반대하며 봉기합니다. 이들은 진도를 근거지로 삼아 남해안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되고 남은 세력이 제주도로 옮겨가 항쟁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진압됩니다. 네, 이후 고려에서는 권문세족이 성장합니다. 살펴봅시다.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은 점차 심해져 원에서 고려의 국왕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퇴위시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원에서는 고려의 국호를 없애고 고려를 원에 통합하려는 논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고려는 원종과 쿠빌라이의 강화 조건을 근거로 강력히 항의해 통합 시도를 좌절시켰으나 고려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낮아집니다. 잦은 국왕 교체로 왕권이 약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낮아지자 고려에서는 원에 기대어 권력을 누리는 세력이 성장합니다. 친원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새로운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을 형성합니다. 권문세족 중에는 전부터 세력을 유지한
가문도 있었지만 몽골어를 잘해서 통역에 종사하거나 원에서 국왕이나 왕자를 수행해 성장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 권문세족들, 이때의 권문세족은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력 가진 사람, 줄여서 권이라만 쓸게요. 그냥 권, 세력 가진 사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그 다음에 뭐 몽골어 잘해요. 이렇게 좀 등등등 글씨 엉망인데 이렇게 좀 몽골 관련돼 있거나 또 세력이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됐어. 중요해, 권문세족. 그리고 원황실이랑 혼인관계를 맺은 기철의 가문은 국왕을 압도하는 권력을 누렸대. 그들은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음서를 이용해 권력을 세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노비와 토지를 빼앗고 농장을 설치해 국가에 낼 세금을 가로챘습니다. 농장 경영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자 권문세족은 가난한 백성을 숨기거나 노비로 만듭니다. 결과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백성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궁핍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선왕, 충무강 등이 개혁을 시도했으나 권문세족이 원과 연계하여 개혁을 저지합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 14세기 중엽에 즉위한 공민왕은 원이 급격히 쇠퇴하자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공민왕은 먼저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핵심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쌍성 총갑부를 공격해 동북쪽의 영토를 되찾습니다. 아울러 고려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 원의 풍습까지 금지합니다. 원품수 아까 보면 변발이나 아까 전 옷 같은 거 금지를 했다는 거지요. 원의 간섭을 물리친 뒤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민병 정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가 된 사람들, 강제로 노비가 된 분들을 해방합니다. 또한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해 개혁을 뒷받침한 세력을 양성합니다. 이후 고려는 자주성을 되찾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공민왕은 신돈을 제거하고 공민왕도 시해당하여 지속되지 못합니다. 네, 공민왕에게 정말 로맨틱하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노국대장이랑 공민왕인데 노국대장이 원나라 공주라고 하네요. 원나라 공주가 아이를 낳다 죽었는지 아니면 산후병으로 죽었는지 그랬는데 이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니 이렇게 그 노국대장 공주의 그 영정을 보면서 한없이 울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일단 다음으로 살펴봅시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고려가 멸망하다. 이 단원을 배우면 신진사대부의 특징과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 배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정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간섭기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급 관리나 지방 향리의 자제였으며 권문세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합니다.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합니다. 또 원과 명이 교체되던 시기에 명과 화친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던 때는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자주 침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건적은 원이 쇠약해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킨 농민군으로 이들 중 일부가 고려에 침입해 한때 개혁을 함락합니다. 왜구는 남쪽 해안 지방을 약탈하다가 점차 내륙 지역과 개경 근처까지 침입해 큰 피해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무인들은 백성의 신망을 얻어 정치 세력을 형성합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이 시기에 성장한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네, 여러분 이성계 여기 보세요. 이성계 중에 조선을 건국하죠. 1392년. 네, 위화도 회군과 고려의 멸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힘내고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갈까요? 저도 힘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밤 늦은 시간에 촬영하고 있어서. 고려는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과 외교를 맺습니다. 그러나 명은 고려를 속국으로 대우하면서 무리한 공물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원이 지배하던 옛 쌍성 총가부 지역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우왕과 최영은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여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영 한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최영 장군의 말씀을 들자 그거 100명의 위인들 노래 그 황금의 부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을 듣자 그 노래 기억나죠? 다들 알 것 같은데 일단 신진사대부는 명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성계도 요동 정벌에 반대하였으나 우왕의 명령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여러 구실을 내세워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을 장악합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 과정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선명한 거는 인터넷이나 참고서 책 이런 나와 있으니까 그게 보시고. 그리고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정치, 군사의 실권을 잡습니다. 한편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고려 사회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분열합니다. 이색, 정몽주 등은 이런 온겁하는 고려 전개의 제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도전, 조준 등 급진파 그들은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급진파 사대부가 연계해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은 물러내진 조세 제도와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관을 약화시켰으며 왕조 교체에 반대한 정몽주 등을 제거합니다. 마침내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주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선축교라고 경기 개성에 있다고 하는데 개성이면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새 왕조 건설을 반대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었 그 단신가 이름이 그거를 지으신 분이 정몽주신데 정몽주씨가 이방원이 보낸 사람 자기에게 피살된 장소라고 전한대요. 네. 다른 곳에는 또 길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모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4차시 몽골의 간섭과 고려 개혁 그래서 처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조선시대의 조선의 성립과 발전 전에
우리 5차시 고려의 생활과 문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시대 4단원이 시작되니 여러분 오늘 복습 잘 하시고 학교 수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의 영상이 보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여러분이 잘 해내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하고 잘 준비하셔서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